벗어진 이유가 다 있다. 자, 들어갑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배웠으니까 한 50.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2025년 10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감성도 제일 좋아하는 그 수온인 것 같고, 요즘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많은 고기들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출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시기에 보면 작년에 굉장히 그 사이즈 좋은 감성돔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출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종종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는 천목사였습니다. 출조를 합니다. 낚시하는 천목사입니다. 아마 낚시하는 분들은 배가 하나 있으면 하는 그런 로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배가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선박은 아마 중고로 이거는 이제 야마 60마력짜리. 그러니까 배는 이제 0.78톤 정도 되는데, 요 사이즈에서는 아마 이 정도 엔진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스피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바로 낚시 시작하셨는데 여기가 어떤 포인트인가요? 여기는 드감리 큰 방파제 한 중간 정도 되는 그 대목이에요. 여기 보면 수심이 각각 다른데, 여기는 저기 끝에 쪽하고 한 2m 정도 차이가 나요. 수심 차이가. 그러니까 수심이 좀 낮은 데죠. 근데 지금 날물인데, 날물에는 여기가 고기가 잘 잡혀요. 포인트를 공개하셔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늘 하던 데라.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잘 알아요. 요즘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공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가 쪽으로 붙게 되면 잡어들이 많이 붙잖아요. 지금 고등어, 뭐 전갱이, 꽁치, 버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붙고, 그리고 농어, 치어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테트라포트에서 하더라도 한 15m, 20m 정도 원투를 해서 찌낚시를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고기가 들어온 상태인가요? 지금 이제 낱마리로 몇 마리씩 들어오는데, 지금 물이 굉장히 맑을 때 청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맑으면은 감성돔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유가 있나요? 있죠. 고기들을 이렇게 보면 반응하는 것이, 물이 맑을 때는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약간 물이 좀 탁도가 좀 있을 때에는 경계 없이 이렇게 물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지금 이제 고등어도 함께 들어왔고, 바닥을 보면은 꽁치가, 학꽁치가 출몰을 했어요. 근데 학꽁치는 입이 작아서 밑밥 같은 것을 조금 뜯어 먹지만은 미끼는 그렇게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학꽁치는 무시해도 되는데, 고등어, 전갱이 이런 것들은 뭐 바로 가져가죠. 학꽁치도 잡으신가요? 그러죠. 지금 입질이 왔는데, 지금 학꽁치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 구멍질을 2.5를 써요. 굉장히 고부력을 씁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왜냐면은 빨리 바닥에 가라앉혀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갱이하고 이 고등어들이 미끼를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라앉혀요. 저 보면은 막 달라붙죠. 그래서 빨리 가라앉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감생이들은 입질이 예민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과장하더라 한 5호짜리 써더라도 공략이 돼요. 지금 가라앉으면 지금 바닥에서도 학꽁치들이 막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을에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 잡어들이 많이 달라붙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달라지죠. 학꽁치들은 옆쪽에다 따로 이렇게 유인해요. 지금 보여. 이렇게 많죠. 학꽁치가 살이 굉장히 올라서. 밑밥을 이 앞에 한 번 주고, 한 주걱 주고, 내가 공략하는 지점은 뒷지점이니까 이렇게 빼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감순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뭐 사이즈가 막 3cm부터 시작해서 30
중반 후반까지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는. 지금 시기에는 그 감성돔 사이즈가 그 각양 사이즈들이 다 나와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제 찬바람이 나고, 제가 수온을 해보니까 수온은 아직 안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괴물들이 출몰을 하는데, 그것들도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한 2, 3일 정도 떨어진 수온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입질도 활발하고, 그때는. 지금 현재로는 내가 보니까 잡아보니까 사이즈들이 작게는 한 3cm 치어부터 시작해서 30, 한 5, 6 정도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번 캐스팅 하셨는데 안 보는데요? 낚시는 이 캐스팅이 100번도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원하는 그 시간이 되고 집어가 될 때까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기다림의 연속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밑밥을 줘놨고 집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밑밥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때라 그래. 물때. 지금 잡어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잡어가 들어왔다고 해서 밑밥을 중단하면 안 돼요. 꾸준히 줘야지. 지금 이런 사이즈가 나와요. 방생 사이즈입니다. 20, 한 1, 2cm 밖에 안 돼요. 요거를 방생을 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커서 4자, 5자를 잡아먹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굵은 놈도 나오고, 방생 사이즈도 나오고. 입질은 시원합니다. 입질은. 저 학꽁치 때 봐요. 학꽁치를 어떻게 또 해서 먹냐면은, 말릴 때 소금 약간 뿌려서 말렸다가, 구워서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은 참 낚시 여기가 바람도 불고, 오늘 아침 날씨가 11도였어요. 영상 11도. 한 20도, 21도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니까. 근데 물을 만져보면은 물 온도는 안 떨어졌어요. 바닷물 온도. 막 저 꽁치가 지금 찌를 막 공격하잖아요. 물이 너무 맑아요. 목사님 낚시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낚시한 지는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배웠으니까 한 50, 한 몇 년 됐겠죠. 50년이요? 네. 우리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낚시를 했었어요. 무슨 낚시 매력이 있나요? 낚시는 말 그대로 잡는데, 자,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 둘. 조금 더 있었어야 되는데, 먹는 맛, 또 이 찌 같은 거에 눈맛, 그리고 손맛도 이렇게 해서 이런 맛을 어렸을 때부터 안 것 같아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실 낚시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차피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나는 그 남는 시간을 낚시에다 할애를 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취미 생활을 하겠죠. 여가 생활을. 그런 차이겠죠. 유튜브는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는 이제 내가 뭐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아들 권유를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 또 나에 대해서, 내 소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낚시로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낚시라는 것이 누구나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제목도 그냥 낚시하는 천목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가 낚시한다는 것은 그 나쁜 것은 아니거든. 절대적으로 좋은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낚시 때문에. 아마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아마 내가 가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낚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또 기억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아이고, 걸었다가 빠졌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사태를 이제 벗어졌다 그러죠. 그때는 이제 바늘을 하긴 하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바늘 뒤로 줄이 넘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죠. 이거를 앞으로 돌려줘야 돼. 이게 벗어진 이유가 다 있단 말이야. 고기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뒤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을 봤을 때 여기서 뒤를 잡아주는 것과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과는 달라요. 여기서 잡게 되면은 바늘이 까져버리죠.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고기가 벗어져 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딱 잡아주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꽉 잡아주니까 바늘이 벗어진 게 아니라 세워주지요. 그러니까 벗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고기를 잡다 보면은 바늘이 벗어졌다라고 하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 전에 고기를 잡다가 전고기를 잡다가 요것이 반대로 기가 뒤로 넘어가 버린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봉돌을 이렇게 하나 답니다. 지금 이렇게 비봉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어로부터 내가 원하는 미끼를 원하는 수심층까지 빨리 내리기 위해서 이 꽁치나 이것들 엄청 빠르거든요. 고등어 지금 왔어요. 잘못하면 지금 고등어 물겠는데요. 이것들이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밑밥은 꾸준히 줘야 됩니다. 낚시에서 주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도 있나요? 있지요. 낚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들은 온갖 성격이 다 있어요. 근데 낚시를 하게 되면 이거에 몰입할 수 있고 잡생각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찌만 이렇게 주시하게 되고 떨어진 거예요? 바닥 걸림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낚시가 반유동 낚시입니다. 말 그대로 전유동이라는 것은 수심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수심층을 다 이렇게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여기요. 줄 있죠 여기. 요걸로 수심을 조절을 하는 건데 요 줄 자체가 내어졌다는 것은 내가 일정 수심을 공약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물이다 보니까 물이 이제 빠졌잖아요. 그럼 그에 맞춰서 수심을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안 해주게 되면은 방금처럼 걸림이 생깁니다. 이제 조류가 흐름이 있으면은 걸림이 바로 없지요. 근데 방금처럼 이제 지금처럼 조류가 이렇게 흐르지 않을 때에는 걸림이 생깁니다. 요즘에 작황 상황은 어떤가요? 뭐 잘 잡히나요? 많이? 요즘 잡히죠. 잘 잡히고. 우리가 보면 요즘은 오전 오후로 했을 때 한 40마리, 50마리 그 정도 조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잡다 보면 집어가 문제인데 집어를 해놓으면 2시간 해가지고 잡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3, 40분 정도면 하는데 그러더라도 고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지금 한 마리 그렇습니다. 집어가 되게 되면 아주 바늘이 내려가기 바쁘게 뭡니다. 이거는 돔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돔처럼 생겼죠. 예, 뭔가요? 이게 망상어라는 고기입니다. 망상어? 예, 망상어. 망상어인데 요거는 이제 알로 낳는 게 아니라 새끼로 낳아요. 이게 진짜 맛없습니다. 이거 혹시 집에 가져가서 먹는다고 가져가면 고기가 맛이 없어요. 바로 이렇게 방생합니다. 방생을 했는데 저거 기절을 한 것 같은데. 네, 들어가네요. 초보자분들은 저거 잡아가지고 감생이라고 가져간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양념해서 요리해놨는데 맛이 없어. 정말 맛없는 고기입니다. 꼭 입질도 돔처럼 하잖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또 왔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집어가 됐다는 소리예요. 아까는 망상어 했는데 지금 뭘까요? 돔인데요? 예, 감성돔이에요. 예. 이것도 방생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한 2cm 정도 모자라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나요? 그러죠. 잡다 보면은 그냥 얼추 이제 한 1cm는 차이 나겠지만은 요 정도는 방생 사이즈다. 이런
사이즈는 방생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손맛은 좋습니다. 엉킨 것 같은데요? 이런 낚싯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낚시는 좀 고가치 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일본 뭐 시마노나 다이와 이런 것들은 비싸죠, 값이. 수중 낚싯대, 국산 낚싯대. 어디 건가요? 이게 원다 건가? 아마 그럴 거요. 근데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고 좋아요. 저는 시마노 낚싯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 낚싯대를 즐겨 써요. 가벼워야 좋은 건가요? 이게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하루에 막 6시간, 7시간 그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닌데 뭐 한두 시간은 모르죠. 근데 장시간을 하다 보면 몇백 그램 차이여도 엄청나게 느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꼭 쓰는 낚싯대만 써줘요. 가벼운 낚싯대.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눈도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시력이 또 나쁘면은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나는 시력만큼 잡은다고 봐요. 여기 시력이 좋으면은 먼 거리까지 이렇게 흘림 낚시를 해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구멍 끼 낚시를 하게 되면 감으로 한다 하죠. 근데 감도 한계가 있어요. 바람 불고 이러면 감도 잘 안 와요, 그때는. 그리고 바다 낚시 할 때는 되도록이면 형광 안경을 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도 굉장히 안 좋아져요. 이게 빛 반사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경을 써요. 또 왔습니다. 집어가 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원하는 미달되는 사이즈가 나와서 그렇지. 거기는 이제 집어됐어요. 이 집어할 때 제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집어를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요거는 한 1cm 정도 모자란 것 같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요걸 일단 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봐가지고 갈 때 사이즈 선별해서 방생할 것을 하고 집으로 가져갈 거 가져가고,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망에 넣었다가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확인해서 방생할 거 방생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하신 채비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체적인 채비. 지금 530 1호대에 원줄 3호, 먹줄 1.75, 찌는 지금 2.5, 수중찌 2.5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비봉대를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그냥 숫자로 말하면 낚시가게 다 채비를 알아서 주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선택의 그 폭이 굉장히 넓어요, 낚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리수를 많이 안 잡고 손맛을 보기 위해서 조금 약한 채비지만은 손맛을 보려면은 본인들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1호대 미만짜리도 많이 쓰게 되고 원줄을 2호 쓰고 먹줄 한 1호짜리도 쓰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배가 갈 때는 파도가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레저배를 이렇게 허가를 받을 때에 이 핸스 높이가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손을 이렇게 짚을 정도로 돼야 된다. 저는 미끼용 새우를 베크리를 따로 쓰지 않아요. 그 밑밥용 새우에서 그냥 갖다 써요. 써보니까 네. 차이가 밑밥용으로 들어간 것을 미끼로 쓰니까 더 잘 물더라고요. 제 생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밑밥은 꾸준히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낚시 대상 어종은 주로 감선돔만 잡으신가요? 감성돔을 잡고 이제 배로 이렇게 출조를 제가 안 할 때에는 가에서 구멍 낚시를 해요. 여기서는 뭐가 잡히냐면 북바리 대형 사이즈들이 나와요. 북바리, 우럭, 놀래미, 안하고 이런 어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반찬 떨어지면 그냥 바다에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이렇게 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제가 사는 이곳은 너무도 좋습니다. 낚시하기. 이제 물론 이제 밤에 밤고기가 따로 있고 낮에 나오는 고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밤에 나오는 고기들이 대부분 맛있더라고요.
북발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발이 북발이는 상당히 고가 어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고가 어종인데 지금 어종이 여기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쏨뱅이가 많이 잡혔는데 쏨뱅이를 보면은 한 10마리를 잡게 되면 고기라는 것을 잡게 되면 그 전에 보면 쏨뱅이가 한 7, 8마리 됐어요. 근데 지금 어쩌냐면은 북발이가 한 6, 7마리 돼요. 지금. 이게 어종이 바뀌어버렸다는 소리예요. 고등어도 이렇게 물고 어종이 바뀌었다는 거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환경이 바뀌었죠. 수온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수온이 바뀌다 보면 먹이 사슬이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에서 제가 간혹 이 뱅에돔 사이즈 굵은 것을 잡거든요. 뱅에돔, 참돔 이런 것들. 참돔도 40 중후반 되는 것도 자꾸 나오고 그리고 황가오리 막 1m 넘는 것도 이렇게 출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바다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렇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 같고 후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관리도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다 걸림이 있다면 반유동은 이렇게 수심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바람이 분 날은 특히 이제 고부력지를 쓰면 유리해요. 저기 유튜브를 언제 보니까 뭐 제로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강의를 이렇게 하시더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입질이 왕성할 때 어찌됐든 간에 잡어를 그냥 빨리 내주는 것이 유리해요. 겨울에 내용 정도 잡을 때는 그때는 이제 민감한 채비를 쓰면 좋겠죠.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찌라는 것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분명히 입질이 왔는가 왔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도구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경고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일단 빨리 내려줘야 돼요. 지금은 자부와의 싸움이에요. 가을 낚시는.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저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견제를 한번 해봐야 돼요. 밑밥이 있으면 가져가겠죠. 뭔가요?